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잃어버린 꿈을 찾고 다시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있는 로얄 마스터 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굉장히 제가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 서본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 서보는 자리인데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또요. 또 떨릴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그래도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핵심 제원들이잖아요. 현장에서 진짜 열심히 뛰시면서 뛰고 계신 그런 핵심 리더들,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20개국 리더들이 다 참여한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쫄리고요, 많이 떨려요. 그래서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입성하신 오토 판매사분들, 우리 오토 판매사 현재 유지하시는 사장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릴 테니까,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너 좋은 노하우 많이 얘기해달라고 긴장 풀어주는 의미에서요, 우리 같이 합쳐서 서로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담당자분께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사실은 제가 리더분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깜냥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연히 간절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도구인 애터미를 만나다 보니까, 좋은 경영자를 만났고 좋은 스폰서, 파트너들의 협력 속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2년 반 정도 일을 했을 때 리더스 클럽으로 가더라고요. 1억대 연봉자. 그 1억은요, 제가 그렇게 원해왔던, 간절히 꿈꿔왔던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의 첫 번째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지났더니 로얄 리더스 클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날라서 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찌질이가 돼가지고요, 신용불량자에다가 아무것도 없던 저였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바로 이 애터미란 도구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리더분들을 앞에 놓고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핵심을 딱 찍게 됐어요. 제가 나처럼 능력도 없던 사람이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능력도 없는 사람도 애터미에서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요, 소득이 줄지를 않아요. 친자 연금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제가 모자란 사람도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공유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소비자 조직을 만드는 데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죠.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면요, 사업자 조직을 구축하는 어쩌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정도의 제 생각, 그리고 요즘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실천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5가지를 갖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특히나 없는 사람 입장에서 바로요, 소통과 협력이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구성원들의 목표, 꿈을 이룰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 조직 안에서 나를 먼저 파악해야 되더라고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야 오는 파트너분들의 성향을 파악하면 되지만, 능력 없는 저로서는 제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더라고. 왜? 모자란 거를 채워야 되니까. 저는요, 장점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요, 열정이 좀 있어요. 열정 좀 있는 것 같나요?
예, 열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편이고 부지런히 근면 성실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요, 교육 능력과 관리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요, 감성도 조금 떨어지고요, 소통도 조금 떨어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다가요, 마지막으로요, 돈도 없어요. 돈도 시작할 때 아무리 우리 돈 없이 돈 벌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자본도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위로 2가지는 있지만 밑으로 3가지, 그거 외에도요 모자란 건 너무 많아요. 없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제가 있는 것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모자란 것들은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요, 변화를 하려고 얘기를 들으면서 변화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면서도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이 찾는 거였습니다. 찾는 거. 내가 없는 교육 능력, 관리 능력, 내 파트너들을 통해서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없는 감성 능력, 내가 없는 소통 능력, 파트너나 스폰서를 통해서 또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자본. 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신용불량자에 아무것도 없이 제주도에서 혼자 김에 올라가서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 정도 지나니까요,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더 능력도 뛰어나고 소통 능력도 되고, 그분은 열정도 있고 금전적으로 나보다 훨씬 나은 분.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우측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앞에 있다가 뒤라 살짝 갔어요, 뒤쪽으로. 나보다 나은 분들이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 리더의 유행 중에도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앞에 서서 끌어주는 리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끌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요, 저는 앞에서 끌 깜냥은 아니야. 대신 뒤에서는 열심히 잘 밀어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오니까 저는 뒤로 살짝 가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요,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쭉쭉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장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성장을 하더라고요. 더 성장을. 그래서 저는 제가 없던 것들을 파트너나 스폰서를 통해서 보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갖고 있는 성향들을 먼저 파악하고 내가 변화를 시켜줄 수 있으면 최고고요, 변화가 어렵다 그러면 찾으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도 되는 거죠. 2번째, 내 꿈과 목표, 조직의 꿈과 목표를 내가 그 목표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은요, 열정을 불러옵니다. 열정은요, 배가 되면서 나에게 신념을 주기도 해요. 더 크게 나가서는요, 사명감까지 갖게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느낌 같거든요. 사명감. 나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새로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내 파트너의 꿈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확신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되면 열정이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 확신을 갖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확신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교육에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회사 설명, 제품 설명, 보상 플랜 설명, 이런 거를 통해서 와, 이 정도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러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요, 확신을 갖는 것도 이거 외에도 또 있더라고.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교육 능력, 관리 능력 없다 그랬잖아요. 교육받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요, 그런 사람도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애터미를 시작할 때 다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고 근거들을 찾아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딱 2가지의 전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어쩌다 보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경제학의 논리에는요, 좋은 제품은 비싸고 안 좋은 제품이 싼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디에서 제가 확신을 가졌냐면 그 얘기를 하시는 회장님의 그 강의 속에서 오감이 아닌 육감, 느낌으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그 진정성이 저를 돌게 만들더라고요. 저런 분이라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다. 내가 잘못 봤다면 끝장이 나더라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냥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분들은 찾아요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근거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래도 확신이 잘 안 든다면 그냥 한번 미쳐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검증됐잖아요 이제. 그래야 열정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진정성이 보이는 게 진정성. 지금의 시대는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 저는 그 진정성이야말로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교육적 능력, 관리력 떨어지는 사람도 그 하나의 진정성만 가질 수 있다면, 제가 강의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 뭔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지나가냐면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어쩌면 그게 저의 진정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가 기대치를 줄이고 감사하자입니다. 사실 많은 리더분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나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요, 갈등의 구조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내가 볼 때도 파트너들 중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면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논리로 딱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구조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어차피 우리가 삼각형 구조로 되는 건 맞죠, 조직이 구성이 되면서. 근데요, 매출은 보니까요 밑에 쪽에서 위로 올라가요. 근데요, 후원은요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쪽 파트너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열심히 뛰면 매출이 올라가서 네가 돈을 번다,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내가 열심히 후원하기 때문에 네가 돈 벌 거다. 어떻게 되겠어요? 빵 부딪히는 겁니다. 특히나 올려주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니네가 나한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기대치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근데요, 구조가 삼각형이라 그랬잖아요. 위에서 볼 때는요 너무 많아요. 밑에가 아무리 열심히 후원한다 쳐도요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된 조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소외된 조직들 입장에서 보면요,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기대치가 나오면서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감이 들면서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텀이 시작할 때 혹시 난 스폰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일 시작했다, 아니면 나는 나 성공 못해도 좋고 나는 밥 못 빌어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 파트너만 성공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혹시 일 시작하신 분 있나요? 아닙니다. 솔직히 밑에 파트너를 위해서 뛰는 이유는 그 파트너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뛰는 이유는 나를 성공하기가 1번이다. 그러면 우리 스폰서 쳐다보지 않고 우리 스폰서가 조금만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내 파트너, 내가 열심히 후원했지만 생각한 것부터 못해도 내 옆에 있는 거, 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바로요, 기대치를 최대한 줄여보시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조직은 소통이 되고 좋아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하지만 이걸 안 하면요 내가 힘들어지더라고. 나는 기대치를 많이 줄인 이유는요, 날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쳐다보면서 실망하면 안 되니까. 스폰서 쳐다봤더니 스폰서가 막 욕심 부리는 것 같아. 그러면요 이렇게 먹으면 돼. 아, 욕심이 보이는 거 보니까 내가 욕심이 많구나. 그리고 욕심 좀 부려서 우리 스폰서 빨리 성공해라. 그래야 나한테 떡고물이 좀 떨어지지. 결국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조직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막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자란 저도 손해인 건 아니까요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어렵지만 지금도 계속 행동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가끔은. 하지만 다시 마음을 되잡죠. 이게 계속 진행형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라. 어차피 우리 비즈니스는요, 사업입니다. 사업은 단기 게임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게임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쩌다 보니까 운 좋은 분들이 오자마자 순식간에 빨리빨리 올라가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원래의 개념은요, 일정 부분의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기본 거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산전, 공중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받아내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건지 결정을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요,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죠. 가끔은 뭐 정책들이 바뀔 때도 있고요, 내가 볼 때 조금 아니라고 싶어도요, 회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사실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직들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난 느낌, 또 파트너들의 얘기 듣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파트너를 보고요, 무조건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는 최선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저보고요, 넌 회사 편이냐고 묻더라고요. 편이 어디 있습니까? 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예를 하나 든다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가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가면요, 성공자들의 모든 걸 듣고 회장님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근데 초대에 갈 때 많은 분들이 그 열악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요, 파트너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래요. 석세스 갔는데 파트너를 어렵게 모셔왔는데 이 파트너가 집에 가버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돈 번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밥 먹는 거 식판 들고 서야 되고 잠자리 이렇고 이런 데 데리고 왔냐고, 가버렸다고 해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보고, 그분은 어차피 갈 사람이라고, 중간에 가는 것보다 일찍 간 게 엄청 좋은 거라고, 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건데, 주위에 나가보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터미 얘기하면, 애터미 초코싸 그거 알아, 근데 돈 안 돼, 많이 듣죠. 이것도요, 어디에 포커스에 맞출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고 싼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돈 안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 안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좋고 싼 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좋고 싸니까 뭐예요? 물건은 쓸 거 아니에요. 소비자는 되는 거예요. 돈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넌 나중에 사업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 경쟁자가 빨리 안 나오니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고 싸니까 돈 안 돼, 좋고 싸니까 물건은 그러면 써라, 돈 안 되니까 기다려봐, 돈 될 때 보여줄게. 그럼 내가 돈 벌어서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온 상황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면, 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가. 지금 같은 시기에 얼마나 어려운데요. 지금 코로나가 와서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어요. 일자리 없어지고 있고 빚 늘어나고 있고 오래 사는데 대안이 없는. 근데 애터미가 분명히 대안이 될 텐데 왜 그 조그만 힘든 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떠나냐고요. 내 인생도 바꿀 수 있고요, 내 가족의 인생도 바꿀 수 있고요, 내 주위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견뎌서 이 안에서 좋은 열매를 꼭 맺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얘기는요, 절대로 하면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도 요거 한 방이면 다 끝나는 거, 이건 하지 말아요. 비비물 하지 말아요.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진짜 열심히 조직 만들다가요, 이 뻥끗 한 번 잘못해서 그 조직 날아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3년 공들인 거 한마디에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 비난, 비평, 불평, 나 그거 들으면 너무 행복해서 좋아, 손 들어보세요. 손 든 사람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쵸? 이 비난, 비평, 불평은요, 지가 잘못을 엄청 해도 비난받으면 열받아 해요. 지 잘못한 거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 비평, 불평은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들 중에서 혹시 뒷담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은 뒷담화 안 하시나요? 예. 사실 드물 겁니다. 뒷담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비난, 비평, 불평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최악의 경우예요. 특히나요, 제일 못난 게 어떤 거냐면요, 파트너들 불러다 놓고 스폰서를 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파트너가 지 파트너를 불러놓고 나를 3배로 까고 있는 거예요. 3배로. 내가 하나 깔 때 나중에 3번 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담화의 얘기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린 리더예요. 우리 파트너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하면 저한테 불평할 수도 있고 뒷담화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를 혹시나 들었다면요, 그거 확인 좀 하지 마세요. 확인 좀. 나 뒷담화 깠냐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파트너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면 모자란 거예요. 깔 수 있어요. 그러면요, 못 들은 척 해주면 됩니다. 못 들은 척. 근데요, 뒷담화 까고 나면요, 나보기 힘들어할 겁니다. 아마도. 왜?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뒷담화 든 걸 딱 알면요, 이러시면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그 파트너 칭찬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셔요. 칭찬. 그럼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하게 만드는 게 대박인 거예요. 미안하게. 저는 뒷담화는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저도 뒷담화 많이 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은 못 시키거든요. 근데요, 절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는 꼭 드립니다. 뒷담화 잘하고 있으니까 앞담화는 까지 마. 왜? 앞에서 까면 제 얼굴 표정 바뀌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오토 판매사 사장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그 암흑 같은 시기에도 진짜 열심히 뛰어서 성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힘이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모아졌던 에너지들 방출해 가지고요, 남아있는 12월 달에 뭔가 결과 만드는, 도전해서 결과를 내는 것들 만들어내시고요, 2022년은 완벽한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회로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